대한민국 대표 고수들의 투자 노하우를 배워봅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 2부의 김혜선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전문가로부터 성공 투자를 위한 방법과 종목에 대해서 배워보고요. 시청자 여러분의 종목에 대한 고민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와줘요 리치맵은 여러분이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 상담은요. 02-3153-2631 하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감독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성대 전문가님이 어떤 분인지요? 프로필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추세의 시작점만 공략한다. 성장주, 실적주 중심의 중소형주 모멘텀만에 분산 투자로 위험도 최소화한다. 성공 투자의 안전 길잡이 이성대 전문가의 멘토링 지금 공개됩니다. 네, 리치맵의 9회 말 투아웃 이성대 전문가와 함께하는 TV 한밤의 멘토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시장에 대한 얘기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나흘 만에 좀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네, 오늘은 외국인이 아니라 기관을 통해서 이제 네. 매수 물량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외국인을 통해서 그 주식의 흐름이 흘러간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오늘 장은 기관이에요.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 이제 외국인들 매수가 거의 뭐 썰물 들어오듯이 네. 뭐 이제 확 들어왔다가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며칠 동안 좀 쉬면서 전체적인 지수도 좀 숨고르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지수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려고 하는 시점에서 외국인 매수가 나오고 있다. 아니, 오늘 연기금의 매수가 나오고 네. 있다. 이 부분 뭐 이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일단 생각이 되고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수급 상황이, 즉 주식을 사주는 이런 주체들이 한쪽씩 이렇게 계속 나오다 보면 네. 지수 전체적으로는 이제 돈은 항상 어디로든지 몰리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주 강의했듯이 이제 물이 들어올 때 이제 배를 띄우라고 제가 네. 말씀을 드렸듯이 네. 지금 현재로서는 외국인들도 주식을 사고 있고 그다음에 연기금도 주식을 좀 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네. 그런 말씀이신지요? 일단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이제 시장이 좀 더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대응을 아. 해도 괜찮을까요? 예,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 뭐, 지난번 이제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애플 네네. 때문에 이제 소송 때문에 저희도 이제 포트에서 몇 개가 이제 손절당하는 이제 그런 종목이 좀 있었어요. 네. 근데 좀 안타깝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제 뭐 그런 상황이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었던 거고 네. 시장 전체적으로 계속 이제 돈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돈이 어디든지 지금 올려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시장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저번 시간에 이 투자 심리도에 대해서도 네. 배워봤고요. 이 투자 심리도를 접목해서 또 현재 시장이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같이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국내 시장 점검하면서 네. 그 부분까지 같이 좀 점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번 주 전일 있죠. 태풍이 좀 많이 불었었는데 네. 어떻게 뭐 별 탈 없으셨나요? 바람에 날아가는 줄 알았는데요. 네, 그래도 무사하게 예. 귀가도 했고요. 예상보다 이제 수도권 지방은 좀 네. 피해가 예. 덜 해서 좀 네. 안심을 했는데, 네. 맞습니다. 저희도 태풍. 이제 저녁 때 이제 신문지를 열심히 청문회도 네. 붙이고 막 그랬었는데 네. 다행히 이제 좀 지나가서 좀 근데 이제 좀 피해를 많이 보신 분들도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요. 네. 우리가 그 TV 방송에서 이제 그 여자 앵커분들 그리고 남자 이제 기자분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비바람이 많이 치는데 네. 거기서 이제 방송하는 모습을 네. 보셨죠. 리포터 예, 참 하시는 모습. 그 자연 앞에서 이제 인간이 참 그 너무 나약한 존재라는 네. 그런 게 나온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근데 주식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주식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 뭐 이제 어떻게 보면 개개인 투자자분들은 상당히 좀 이제 작은 그런 존재감입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식 시장이 잘 될 때는
이 시장이 전부 다 내 것 같고 네. 뭐 이제 뭐든지 사면 먹을 것 같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항상 위기 상황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투자의 기준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네. 위기 상황이 올 때 이제 살아남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향후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대응 방법에 따라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대응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투자의 기준을 세우는 거니까 네. 지금 요즘에 이제 종목 장세가 되다 보니까 수익률이 좋은 종목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우리가 자만하지 말고 네. 어느 정도 이제 대응 방법을 명확하게 이제 기준을 세운 다음에 어느 정도 수준 오면은 좀 매도를 하고 그다음에 또 다시 사고 뭐 이런 거를 이제 반복을 하는 네. 그러면서 이제 기준을 세워나가는 그런 거를 이제 세워야겠다. 뭐 이런 태풍을 보면서 네. 좀 약간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좀 자, 오늘 네. 태풍같이 시장도 이제 네. 네, 강하게 네, 한번 한번 올라왔으면 네, 올라왔다가 좋겠습니다. 네. 네. 국내 시장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자, 지난번 우리 투자 심리도 이제 한번 배웠죠. 네. 그래서 투자 심리도라는 거는 열흘 중에서 10일 중에서 며칠 올랐느냐. 요거를 이제 우리가 투자 심리도라고 그럽니다. 지금 투자 심리도가 제가 30, 80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요. 네. 이 30은 거래소 코스피입니다. 네. 코스피고 80은 이제 코스닥이에요. 네. 코스닥이 최근에 이제 상당히 좀 좋았던 이유는 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 매수가 꾸준히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네. 그거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주식을 많이 팔았던 네. 개인 투자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좀 올라가는 네. 그런 상황이 이제 개별 종목이 움직이는 상황이 나왔는데요. 네. 오늘도 네, 네, 4개월 만에 이제 500선을 재탈환하면서 맞습니다. 예. 아주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죠. 네, 뭐 이제 탈환해서 좋긴 좋은데 네. 이게 항상 또 그때가 이제 고점이고 또 그다음 밀리는 경우도 네. 있어서 점검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투자 심리도 먼저 한번 우리가 배우는 측면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열흘 중에서 네. 코스피죠. 코스피 열흘 중에서 이제 3일 동안 올랐습니다. 네. 즉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오른 날이 3일밖에 안 됐다는 거니까 아주 지금 거래소 주식들 이제 지수 관련주들은 좀 상대적으로 안 좋은 그런 모습이 네. 며칠 동안 이어졌다고 일단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 중에서도 오늘 하루 오르고 그 중간에서는 하루 빼놓고는 8일 연속 계속 밀렸으니까 네. 시장 분위기는 분명히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투자 심리도를 개선할 때 이제 한 가지 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 내일 이제 8월 30일 날 새로운 지수가 들어가고 이제 밑에 게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플러스가 빠져나가니까 만약에 내일 밀린다. 그렇게 되면 투자 심리도가 20이 되겠죠. 그러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투자 심리도가 20이라는 건 지수가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 거죠. 그죠? 네. 이걸 보면 이제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어디가 빠져나가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내일 지수가 만약에 밀린다. 그러면 또 한번 사봐도 되겠구나. 네. 그 지수 관련주들도 크게 빠지지는 않겠구나. 네.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알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투자 심리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코스닥 쪽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뭐 대단하죠. 지금 그러네요. 쉬지 않고 연속적으로 6일 연속 올랐다가 네. 이틀 쉬고 또 이틀 올라가는 네.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도 본다면 계속 올랐었어요. 네. 오르고 연속으로 오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틀 올랐거든요. 근데 잠깐 숨고르기 한 모습이었죠. 맞습니다. 네. 근데 투자 심리도가 이제 이거는 80이죠. 네. 보통 이제 투자 심리도가 80 하면은 과열이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약간 힘든 그런 네.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90도 있었고 90, 80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코스닥은 약간 거래소랑은 다르게 개별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는 그런 여건이 되면은 네. 이렇게 투자 심리도가 100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공부 차원에서 보는 거지만은 뭐 크게 코스닥 쪽의 투자 심리도는 크게 의미는 없다. 네. 오히려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거래소 쪽의 투자 심리도 이거는 지수 관련주랑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혹시 지수 관련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걸 좀 보고 네.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코스닥은 그러면은 그 과열 네. 상태라고 해도 좀 긴장할 필요는 없다. 아니 그건 아닙니다. 모든 이제 주식에 있어서는 사놓고는 항상 긴장을 해야 됩니다. 네. 긴장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상황이 오게 되면은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 네. 뭐 이제 얼마에 팔겠다. 뭐 이런 걸 항상 생각을 해놓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긴장을 풀어서 되지는 않고 풀어서는 되지 않고 보통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우리가 고점 신호라고 한다면 이제 거래량이 많이 터져요. 네. 꼭대기에서 이제 거래량이 많이 터지기 때문에 네. 그런 것만 좀 주의를 하시면은 종목별로
대응하는데 크게 이제 부담은 네. 없다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외국인 매도 그리고 이제 연기금 매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여기 이제 잘 보이시진 않으실 텐데 네. 외국인들이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지수 올라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이쪽 연기금입니다. 네. 연기금이 2,440억을 샀습니다. 네. 근데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산 날이 오늘이에요. 연기금이. 그렇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7월 26일이고요. 네. 올해 7월 26일 그리고 1월 달까지 쫙 봤을 때 올해 들어서 이제 가장 많이 산 날입니다. 네. 근데 특이하게도 지난 지수가 이제 바닥 쳤다가 올라가는 날 그날 봤을 때 외국인 연기금이 그때 이제 1,700억을 매수를 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보시면 이제 1,700억을 매수를 했는데 이 1,700억도 올해 내에서는 가장 많이 산 날이었어요. 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지난 7월 27일 날 유럽에서 이제 ECB 총재가 유로존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 네네. 뭐 그렇게 했던 바로 전날 연기금이 상당히 좀 많이 샀거든요. 네. 희한하게도 이날 사고 네. 그다음부터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그다음 날부터 사기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네. 전체적으로 많이 오르는 그런 상황이 나왔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오늘 다시 연기금이 또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매수를 했어요. 네. 그리고 오히려 외국인들은 파는 반면에 연기금은 오히려 매수를 했습니다. 연기금이 보통 이제 이렇게 매수를 할 때는 뭔가 좀 의미는 있습니다. 어떤 뭐, 의미가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이제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 신용등급 상향 조정한 부분도 저는 좀 영향이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됐다는 거는 네. 자금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주식 비중을 약간 좀 더 늘려도 이제 안심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전반적으로 연기금이 매수한 다음에 항상 그 다음에 좀 좋은 내용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혹시 이제 내일 또 이제 오늘 밤에 기대를 네.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거 하나 기억나실 거예요. 뭐냐면 전체적인 지수가 꺾이려면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를 해야 된다. 네. 근데 외국인들이 한 3천억 이상 매도하기 전까지는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될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한 2천억 정도 팔았다가 혹시 이날 꺾이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그 다음날 또 다시 3,500억 매수를 했고요. 네. 이날 2천억 팔 때는 이제 팔고 3,500억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1,000억, 1,400억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규모상으로는 이전에 산 거에 비해서는 뭐 아주 작습니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는 크게 의미는 없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이 3,000억 매도하기 전까지는 전체적인 시장은 이 유동성 효과로 인해서 유동성 효과라는 거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삼으로 해서 그 외국인들이 산 주식을 갖고 있었던 투자자들이 이제 현금을 확보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 현금으로 해서 이제 종목들이 또 다른 종목들을 사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매매가 되면서 거래량도 늘어나고 거래 대금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일단 외국인들 오늘 매도를 했지만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연기금 매수가 오히려 좀 더 의미가 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이렇게 그 투자 동향을 보면요. 네. 기관과 외국인 때문에 이 개인들이 정말 혼란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들 동향을 보고 네.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내가 주식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아니면 외국인들 기관이 사는 어떤 종목을 가져갈 거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게 맞긴 맞지만, 네. 기관들이나 외국인들도 어떻게 보면 판단이 상당히 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얼마 전에 이번 주 초에 이제 애플하고 삼성 이제 소송에서 이제 안 좋은 상황이 나왔을 때, 네. 기관들은 오히려 매도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로 다시 다 올라왔을 때, 과연 기관들이 매도한 게 잘한 거냐 아니면은 그날 매수한 외국인들이 잘한 거냐 이거는 네. 뭐 나중에 결과가 나와봐야지 하는 거니까요. 외국인 기관들도 꼭 맞다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뭐 이제 제가 항상 투자의 기준을 말씀드리면서 하는 거지만 회사의 이제 기본적인 가치가 된다면 내가 이제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원하는 타이밍에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손절 가격을 놓고 일단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의 동향에 의존해서는
우리가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좀 사야 된다. 이렇게 네.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장세를 네. 하라는 조언이셨습니다. 자, 지금 제가 네 번째로 이제 점검한 게 이제 종목 장세인데요. 네. 자, 지금 보시면은 좀 전에 제가 여기 보여드렸던 요거 중에서 상승 종목수, 이제 하락 종목수가 여기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지난번 이제 우리가 지수가 좀 안 좋았을 때, 네. 뭐 이제 스페인 문제, 그리스 문제로 해가지고 지수가 안 좋았을 때는 상승 종목수가 200개가 안 되는 날이 되게 많았습니다. 하락 종목수가 600개 이상 되고요.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4분의 3이 하락, 그리고 4분의 1이 올라가는 막 그런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보시면 상승 종목수가 400개, 300개, 400개, 즉 지수가 하락할 때도 제일 뭐 크게 하락할 때도 한 260개, 그렇게 네. 나쁘지 않았고요. 네. 하락할 때도 이제 상승 종목수가 훨씬 더 많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는 이제 이런 뭐 개인 테마주들, 요즘에 이제 뭐 선거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슈에 따라서 테마주들도 좀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종목들도 이제 좀 많이 움직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런 종목 장세가 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뭐 이제 매매하기에는 그렇게 힘들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이렇게 네.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과 별개로 가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시장 지수는 이제 크게 염려를 안 하고 네. 지수가 좀 돌아선다 싶으면은 개별 종목들 막 이제 여태까지 안 움직였던 종목들 네. 내용은 있는데 안 움직였던 종목들이 막 팍팍 움직이는 네.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강의 시간에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요번 주 이제 국내 시장 점검에서 무디스가 신용 등급을 상향 조정한 거, 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찾아보도록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국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죠? 맞습니다. 네. 지금 뭐 이제 무디스라는 신용평가사가 국내 이제 신용 등급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A1에서 A3로, 네. AA3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받았던 신용 등급 중에서는 가장 높은 신용 등급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상황이 중간에 많이 있었습니다. IMF도 겪었고요. 네. 잠깐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종목 차트, 이거 종목 차트고 업종 차트, IMF 때 차트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때 당시에 이제 IMF 때는 1997년도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 학생이셨나요? 그렇죠. 초등학생이었죠. 초등학생이셨나요? 예. 97년도에 예. 97년도 이때입니다. 지수가 이제 277포인트 네. 하락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사업을 하다가 좀 잘 안 되신 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네. 저도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증권회사에 있었지만 소위 말하는 이제 깡통 계좌 네. 뭐 이런 계좌들이 뭐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으로 주식을 사놨다가 네. 몇 억짜리 계좌가 주가가 하한가인데도 안 팔리고 계속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네. 어느 날 이제 하루 지나고 나니까 반대매에 나가야 되는데 팔리지도 않고 그래서 마이너스 뭐 몇 천만 원씩 이렇게 네. 갑자기 내가 뭐 한 몇 억 갖고 있다가 돈을 몇 천만 원을 실질적으로 물어내야 되는 되는 거죠? 네. 예 그런 상황이 되는 그런 상황 이제 그런 계좌들이 아주 많이 나왔던 네. 그런 시점이었었습니다. 이때 당시 이제 주가도 이 정도, 은행도 망할 정도가 되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신용 등급이 당연히 안 좋았겠죠. 네. 그죠?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이제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가 거의 없을 정도로 상당히 그런 이제 우리가 신용 등급, 국가 신용 등급에 대해서 그 전까지는 크게 신경을 안 쓰다가 이때부터 이제 신경을 쓰기 시작을 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후로 우리나라 신용 등급이 계속 이제 좀 올라가는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요번에 사상 최고의 우리가 무디스에서 이제 신용 등급을 매겨주면서 많이 올라온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상황이 이제 좀 의미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글로벌 경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 상향이 됐다는 게 아주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없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지금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네.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다른 이제 글로벌 국가들은 줄줄이 지금 하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작년 우리나라 지수가 이제 8월 달에 아주 많이 급락을 했었는데 네. 미국이 이제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을 하면서 네. 그때 당시 이제 우리나라 지수가 같이 빠지는 상황이 나왔는데 네. 아주 이제 잘 나가는 미국도 이제 하향 조정을 하고 기타 이제 뭐 프랑스라든가 다른 나라들도 이제 하향을 하는데 우리나라만 상향을 했다. 이건 네, 아주 크게 이슈가 의미가 되고 있죠. 맞습니다. 이게 네.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쟁력이 상당히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과연 삼성전자가 애플하고 이제 글로벌에 제일 잘 나가는 애플하고 이렇게 경쟁할 정도로까지 성장했다는 것 자체가 경쟁력이 상당히 좀 높아졌다. 네.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과 일본 등과 이제 나란히 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신용등급 조정까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우리 좋은 그런 환경이 네. 앞으로 열리고 있다. 즉,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이제 그 전까지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인정받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제가 여기다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여기다 써놨습니다. 무슨 네. 얘기냐면 제가 이제 언뜻 그 기사를 잠깐 보니까 요 신용등급 상향 조정에서 기사를 잠깐 보니까 네. 어느 정도 이제 지금 글로벌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상황 이제 상향 조정하는 이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지수가 글로벌 경기가 유럽 이제 문제가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고 미국에서도 이제 경기 회복을 위한 어떤 내용이 나오고 그랬을 때 주가가 우리나라가 가장 탄력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이거 아주 희망적인 거죠.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 다 이제 우리나라 종합지수가 많이 올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이제 2200에 우리가 지금 지수대에서부터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만약에 지수가 올라봐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수가 올라봐야 얼마큼 올라가겠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네. 이 상황에서 2230일까지 올라와 봐야 뭐 이제 한 10% 뭐 12, 3% 정도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네. 올라와 봐야 좀 더 부담스러워서 못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하지만 주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 좋은 종목들, 예를 들어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가 숨고르기가 나오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되게 되면 정고점을 돌파한다는 얘기죠. 네. 즉 요번에 무디스에서 신용등급 상향 조정을 하면서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가능성을 일단 증명해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지수가 좀 불안하거나 그러시더라도 제가 볼 때는 요번에 이제 큰 그림으로 보시면 돼요. 유럽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그리고 결과적으로 해결이 되겠죠. 그죠? 네. 해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적인 문제일 뿐이지 요즘에 보면 계속 이제 만나가지고 뭔가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결은 분명히 될 거고 미국에서도 양적 완화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지수는 요 고점 라인대를 돌파하는 그런 상황도 나올 수도 있다는 걸 봐야 됩니다. 왜? 네. 무디스에서 신용등급 상향 조정한 거는 그만큼 그런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신용등급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딱 올렸다는 거는 전 세계에 많이 있는 그런 돈들이 우리나라를 분명히 주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돈들이 과연 이제 글로벌 시장이 경기가 이제 좀 안정돼서 돌아서는 모습을 나왔을 때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주도주를 사라고 그러잖아요. 네.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 이제 정고점을 돌파할 이제 네.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지금 아직까지는 좀 뭐 이르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글로벌 시장 돌아서는 거하고 맞물려서 이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을 저는 이제 너무 단편적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내일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만 좀 보는 것보다도 네. 좀 큰 그림으로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지금 갖추고 있게 됐다. 이런 부분을 기억을 하면서 네. 시장을 대응을 한다면 좀 더 이제 우리가 밑에 제가 여기다 써놨듯이 네.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즉 네.
당장 이제 종목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올라가지 않고 그렇더라도 큰 그림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투자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분명히 좀 바꿔서 네. 잘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국내 시장 점검 해봤고요. 이제 네. 이어서 글로벌 시장 점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장이 또 벤버냉키 의장이 잭슨홀 연설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3차 양적 완화에 예. 대한 기대감 어떻게 보시나요? 만약에 성공이 된다면 추가적인 이제 증시 상황과 또 그렇죠. 만약에 맞습니다. 실패할 또 올라갈 경우에 수도 네, 있는 그런 여건이 되죠. 그런 네. 시나리오를 한번 네,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미국, 중국이 눌림목이 아니고 미국하고 유럽이 네. 예, 유럽이 이건 제가 잘못 쓴 겁니다. 네, 미국하고 유럽이 이제 눌림목이고요. 중국이 이제 바닥권이라고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미국 시장도 이제 어떻게 보면 최근에 올라왔다 좀 숨고르기가 나오고 유럽도 마찬가지로 이제 숨고르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모든 이제 국가의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은 항상 이런 눌림목이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눌림목이 이렇게 나오든지 아니면 올라왔다가 옆으로 이렇게 나오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방향으로 나오는데 조정 과정이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래로 조정받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계속 바닥권을 헤매고 있습니다. 아직도 네. 바닥이 확인이 되지 않고 네. 이전 저점보다도 훨씬 더 내려갔죠? 밀리는 네.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너무 자만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빨리 부양책을 내가지고 이제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통 이제 주가가 저렇게 빠지게 되면 긍정적으로 갖고 있었던 사람들도 주식을 팔게 됩니다. 그러면서 투매를 부르는 상황도 네.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빨리 부양책이 나오는지 우리가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중국 경기 부양책이 이제 나오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버냉키 의장의 이제 잭슨홀 연설 말씀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전까지도 우리가 기대를 안 했어요. 네. 기대를 안 하고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보다는 오히려 이제 유럽 쪽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네. 이 부분에 이제 시장에서 이제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 이제 지수가 미국 시장이 100포인트 가까이 급락한 날이 있었는데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올라갈 때 이제 버냉키 의장의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그런 서한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네. 이 내용에 의해서 지수가 출렁거리는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제 영향받는 그런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네. 혹시 이제 지수가 이때 한번 올라오면서 이거에 대한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번 31일 날 나올 요 내용도 혹시 여기서도 또 좋은 내용 나오는 거 아니야 하면서 시장은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분명히 안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양적 완화는 뭐 이제 미국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이제 부양 카드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은 시기가 그렇죠. 지금 네, 적절하지 보통 이제 않아요. 아주 힘들 때 좀 써야지 지금 상황으로서는 네. 아직까지는 쓰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크게 기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대신에 이 부분 때문에 밀리더라도 크게 밀리지는 않는다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네. 수급이 받쳐주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에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은 일시적으로 주가를 출렁거리게 만들 수는 있지만 네. 크게 이제 하락으로 전환되거나 안 나왔다가 하락으로 전환되지는 않을 거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요. 네. 그리고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페인 쪽에서 스페인 지방 정부가 이제 자금이 부족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 때문에 전일 이제 유럽 시장이 또 출렁거리는 네. 미국 시장까지도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이 나왔었는데요. 네. 이 내용은 이전에도 나왔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이제 5월 달, 6월 달 이때 지수가 많이 안 좋았을 때, 네. 7월 달까지 안 좋았을 때 스페인이 이제 지방 정부까지 이제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돈을 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서 네. 정말로 스페인이 문제가 생겼구나. 네. 우리나라 따지면은 막 이제 지방에 이제 도라든가 뭐 이런 데서 막 이제 정부에다가 돈을 네. 이제 우리 망하게 생겼으니까 돈 빌려달라. 네. 뭐 그런 거랑 마찬가지. 정말 큰일이죠. 그런 상황이 스페인에서 지난번에 나와서 지수가 안 좋았었는데
전일 같은 경우에는 미리 또 나왔던 내용을 또 언급한 거라서 네. 시장에 영향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의미는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 중국은 빨리 경기 부양이 돼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네. 그리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 메르켈 총리가 중국에 방문한다고 이제 기사를 본 것 같은데 네. 중국이 유로존에 이제 부실 국가들의 국채를 좀 매입을 해줬으면 하는 뭐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혹시 중국이 또 이제 이런 국채 매입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이제 갖게 됐는데요. 네. 중국이 누가 시킨다고 해서 이제 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냥 기대감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중국은 시키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그런 네, 나라니까. 갑작스럽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기대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시장 점검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양적 완화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서 혹시 지수가 출렁거리더라도 하락 전환은 아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유럽 재정 위기에 대한 그런 해법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있는 한은 지수는 출렁거릴 수는 있지만 크게 밀리지는 않는다. 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국내외 이 네. 증시 상황을 봤을 때요. 앞으로 네.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제 네. 투자에 임하면 되는지 간단하게 네. 투자 전략 좀 설명해 주세요. 자, 투자 전략 제가 여기다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눌림목 공략이라고 썼습니다. 우리가 눌림목이라고 하면 말씀드렸듯이 올라왔다가 이제 숨고리가 나오고 네. 그 다음 올라갈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눌림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 눌림목에서 요번에 이제 대형주들도 최근에 연속적으로 밀렸습니다. 네. 즉 대형주들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긴 상황이라서 대형주들 최근에 며칠 동안 밀린 종목들은 눌림목 공략을 해도 괜찮고요. 네. 그리고 개별 종목들도 저는 눌림목 공략이 아니라 개별 종목들은 이제 거래량이라든가 기관 외국인 수급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네. 대응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눌림목이 나온 다음에 이런 상승은 글로벌 시장하고 같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네. 글로벌 시장도 같이 이렇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아마 요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다시 사들어오는 시기가 이제 재차 상승 나오는 그런 시기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거는 글로벌 시장이랑 같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이 돌아서게 되면 대형주 공략도 괜찮다. 이렇게 바꿔서 말씀 좀 드릴 수도 있겠고요. 즉 조정 시 뭐 종목들 매수 관점에서 대응하는 거는 크게 부담이 없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국내외 시장 점검까지 이제 끝내봤고요. 전략도 세워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전문가님의 이 한범의 멘토 강의를 시작해 주셔야죠. 예, 네. 맞습니다. 제가 지난 8월 8일부터 해가지고 이제 강의가 시작됐고 네. 이제 한번 중간에 한번 쉬고 두 번째 네. 이제 세 번째네요. 네, 예. 벌써 세 번째 강의. 예, 맞습니다. 네. 제목은 이제 투자의 기준을 세우다. 제가 투자의 기준을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나올 때마다 반복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주식 투자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단지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그냥 종목을 하나 사가지고 뭐 이제 오를 때 팔고 이게 투자가 아니라 이렇게 쉬운 게 투자가 아니라 뭔가 이제 내가 향후 이 주식을 어느 타이밍에 사야 되고 네. 그다음에 산 다음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한 이제 어떤 종목을 사고 그 향후 이제 포트를 어떻게 구성을 하고 네.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을 일일이 다 세워놓고 대응을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투자를 하셔야지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기준이 없다면 지금같이 이제 상승장에서는 괜찮습니다. 뭐 밀릴 때 뭐 좀 손절가가 오더라도 기다리면 또 올라오고 뭐 네. 이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지만 네. 하락장에서 이런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대응할 경우에는 분명 우리가 이제 커지죠. 손실이 커지고 네. 우리가 이제 이런 손실이 커짐으로 해서 당황을 하게 되는 그런 네. 상황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투자의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많이 이제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요. 네. 자, 오늘은 요 내용에 대해서 지난번 말씀드렸던 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물이 들어오니 주가가 움직인다. 지난번 제가 물이 들어올 때 배를 띄워라고 띄우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즉 물이 없으면 즉 시장에 돈이 없으면 내가 종목이 암만 좋아도 그 방향대로 가지를 않습니다. 네. 근데 요즘처럼 외국인들이 거의 7조 가까이 주식을 매수를 하고 게다가 연기금까지 이제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의 돈은 상당히 좀 많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슬슬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
두 가지로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차트 흐름대로 종목들이 움직인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 네.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라고 해서 네. 우리 종목의 이제 고점 타이밍 아니면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 뭐 이런 거 타이밍을 잡아내는 거 그리고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하는 거를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기술적 분석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이제 주식을 싸게 사기 위해서 고점에서 팔기 위해서 하는데 보통 이제 장이 시장에 좀 전 말씀드렸듯이 물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즉 네. 시장에 돈이 없을 때는 내가 기술적 분석을 암만 해봐야 그 방향대로 가지를 않습니다. 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차트 모양이 아주 좋게 막 이렇게 만들어져서 뭐 바닥이 여러 개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딱 올라가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이제 돈이 없으면은 가는 척하다가 확 이렇게 꺾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네. 즉 우리가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시장에 돈이 많을 때 그리고 이제 풍부하게 이제 돌아갈 때 그럴 때 하는 게 상당히 맞습니다. 네. 제가 5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이제 주식 아카데미를 이제 저희 사이트에서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 분석에 관련해서 패턴들 뭐 이런 거 많이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그렇게 그때 이제 알려드렸던 그런 패턴이라든가 그런 종목들의 모습이 네. 지금 이제 요즘에 이제 한 일주일 전부터 종목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즉 차트 흐름대로 종목들이 가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혹시 기억나실 거예요. 지수가 상승할 때 1차 상승 나오고 2차 상승 나오고 3차 상승 나오는데 네. 1차 상승에서는 대형주들 움직이고 네. 2차 상승에서는 중소형 이제 실적 좋은 종목들 움직이고 네. 그다음에 3차 상승에서는 뭐 이제 이것저것 다 오른다 막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거의 이제 이런 과정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한 이 정도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 돈이 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기술적 흐름대로 개별 종목 장세가 되면서 막 올라가고요. 네. 시장에서 어떤 뉴스가 나오게 되면 그 뉴스의 방향대로 주가가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올라가기도 하고 네. 요즘에 이제 선거철이 이제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네. 정치 그런- 테마주가. 그죠. 네. 예. 그런 테마주들이 최근까지는 별로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런 테마주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제 뭐 그런 종목들 뭐 공략을 해서 하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시장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네. 차트 흐름대로 가더라 주가가 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은 장이 안 좋은 장에서도 계속 차트 모양 좋은 거 찾아가지고 이렇게 대응하다가 네. 오히려 손실 보고 왜 저 때는 맞았는데 왜 지금은 안 맞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장이 좋으니까 차트 흐름대로 간다 이런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네. 자, 두 번째 차트 방향대로 간다. 그다음 실적 방향대로 간다. 제가 이 종목들 최근에 보니까 차트 모양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았는데 네. 전체적인 시장이 돌아서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종목들이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그냥 V자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거래량이 많지도 않은데도 네. 올라가는 종목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급등세로 시장을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원래는 이제 교과서상으로는 이제 실적 대비해서 이제 자산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 있는 종목들이 네. 결과적으로 이제 올라간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안 좋은 장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항상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장에서는 또 하락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로서 시장에 돈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실적 대비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그 방향대로 간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우리가 보통 이제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내용을 보고 이제 투자를 하지만, 시장에 돈이 없으면, 회사가 저평가되어 있더라도, 그냥 저평가되어 있는 겁니다. 네. 누가 다 알아요. 저평가되어 있는 거 다 아는데, 안 사요. 왜? 돈이 없으니까, 살 돈이 그렇죠. 없으니까. 네. 근데 지금은 시장에 돈이 있다 보니까 이 방향대로 간다는 거. 우리가 요번에 외국인 매수 들어옴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거. 앞으로 이런 상황이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즉, 언젠가는 외국인들이 지금 샀던 거 분명히 또 팔면서 정말로 안 좋은 장. 네. 우리가 기술적으로 암만 좋은 종목을 타이밍상으로 사더라도 네. 올라가다가 확 밀리는 장.
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장이 올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런 장 뒤에는 또 외국인들 또 아니면 기관들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올라갈 수 있는 장이 또 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당장 어떻게 된다가 아니라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즉 시장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니까 종목들이 차트 흐름대로 가고 그 다음에 실적 방향대로 가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고 그런 내용대로 그대로 간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보통 초보 투자자분들은 이제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맞춰보고 실제로 간다 그러면 자신감도 생기고 뭐 그런 거 좋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너무 자만하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투자의 기준을 세워야 되는 거는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이니까 잘 기억을 하셨다가 네. 우리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유동성이 활발할 때는 네. 이제 저평가된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네. 현명한 거죠. 맞습니다. 네.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 투자를 하는 투자 주체는 개인들도 있지만 기관들도 있고 외국인들도 있고 정말 많습니다. 네. 뭐 기관들 중에서도 뭐 이제 증권, 뭐 보험, 은행, 뭐 연기금 뭐 얼마든지 많은데 네. 그런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네. 살려고 할 때 항상 실적이 좋은 종목 네. 그리고 자산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된 종목을 항상 이제 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시장이 좀 돌아선다 싶으면 네. 그런 종목 쪽으로 먼저 이제 돈이 몰리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노림수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네. 이런 내용이 좋은 종목들은 항상 내가 이제 관심 종목에다 놓고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을 잘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사거나 아니면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급 상황이 좋아졌을 때 사거나 이럴 준비를 미리 해놓으면 네. 우리가 좋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노림수를 가지고 종목을 준비를 하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네. 내용들이죠. 이 삼성과 애플의 네, 치열한 특허 전쟁. 예, 맞습니다. 시장에 의미하는 바는 어떨까요? 이 삼성전자의 네, 급락세, 최근 월요일장에서 7% 넘게 하락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뭐 삼성전자 소송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안타깝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저도 이제 종목들 포트에 갖고 있었던 종목이 삼성전자 갤럭시 S3 관련된 네. 종목들이었는데 그게 날아가 버렸어요. 네, IT 부품주들이 네, 맞습니다. 그 전까지는 되게 좋았었는데 네. 뭐 이제 그 내용 때문에 갑자기 이제 날아가 버려서 저도 이제 좀 피해자라고 네. 애플 소송의 피해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네. 자, 피해를 보신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뭐 안타깝긴 하지만 시장 상황에서는 항상 이런 일들이 또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네. 이거를 인정을 하고 빨리 이제 다시 이제 매매를 잘할 수 있도록 다시 준비를 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급락세를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셨나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이게 배심원 판단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고 삼성전자도 많이 밀려봐야만 2, 3% 네. 관련 종목들도 뭐 한 2, 3% 정도면은 크게 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네. 그것보다 이제 상당히 좀 많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출렁거리는 그런 상황이 나왔죠. 네. 하지만 시장은 좀 조용했죠. 상대적으로 삼성에 네. 비해서. 맞습니다. 이 삼성전자 관련 소송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우리가 이제 악재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 월요일 날 나와서 단기적으로 악재로 우리가 시장에 영향을 미쳤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틀 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또한 단기적인 악재지만 잠재된 악재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지금, 요번에 이제 일본에서도 이제 관련된 소송에 대한 결과가 이제 나올 예정이고요. 앞으로도 이제 물론 이제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크게 이제 좀 소송 결과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삼성전자에는 좀 유리하게 이제 앞으로 좀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지만 그래도 이제 그거는 이제 긍정적인 이제 생각일 뿐이고 네. 요번에 이제 한번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네. 다음번에도 혹시 이제 그런 결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되면은 분명히 또 한번 출렁거릴 수 있는 그런 잠재된 악재라고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투자자들은 자세하게 이 삼성 관련 소송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 이게 맞습니다. 그냥 단순히 특허 전쟁이라고만 알고 있지 네.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과 함께 네. 네, 우리 일단 시청자분들께 요번에 이제 애플하고 이제 소송이 된 거는 이제 디자인 관련해서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소송이 되면서 네. 삼성이 가지고 있는 통신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를 인정을 하지 않고 네. 디자인을 모방을 했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소송이 나왔고 딱히 이제 인정을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인정을 하면서 네.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가 상당히 좀 타격을 받는 주가상을 타격을 받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삼성이 전 자존심 싸움이라고 이제 계속 이제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요. 네. 자존심이 좀 상하는 그런 일일 수가 있습니다. 네. 삼성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1위로 이제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소송에 있어 가지고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라고 일단 생각을 했는데 삼성이 네. 지금 상당히 좀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애플이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시가총액 1위 기업이다 보니까 네. 돈도 많이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향후 이제 미래에 대한 그런 투자, 이제 아이폰 말고도 이제 뭐 다른 어떤 이제 제품이 나왔을 때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새로운 제품을 이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분명히 있겠죠. 근데 네. 제가 볼 때는 제가 만약에 이제 삼성 관계자라면 네. 요번에 이제 이런 악재로 이런 소송으로 인해서 다시는 이제 그런 비슷한 모양의 네. 그런 아니 비슷한 방법의 그런 스마트폰을 만들지는 않겠다 분명히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근데 같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 특허를 맞습니다. 예. 인정한다는 게.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삼성전자가 기존에 원래 나아가던 방향에서 갑자기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오면서 이쪽으로 가니까 쫓아간 거거든요. 원래는 이제 이런 방향이 아니라 분명히 다른 쪽 방향으로 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스마트폰 쪽으로 쫓아가면서 여기서 이제 같이 모양이 비슷하게 되면서 특허 관련해서 네. 전쟁이 되면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제가 만약에 삼성 이제 뭐 관계자라면 네. 이런 거를 뛰어넘는 그런 제품을 만들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그 지난번에도 잠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새로운 이제 기존에 우리가 쓰던 스마트폰 휴대폰이었죠. 이때 당시 2008년도니까 네.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를 네. 적용을 한 네. 이제 그런 개발 단계별로 해서 네. 이게 이제 2008년도, 2009년도, 그리고 2010년도, 2011년도 계속 날이 갈수록 이제 해가 갈수록 새로운 제품에 대한 그런 내용을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아직까지 이제 기술이 그 부분까지는 아직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런 제품이 나오지는 않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제품이 우리가 앞으로 나올 수 있다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스마트폰이 이제 유행하기 시작한 거는 2010년도에서부터 2011년도 네. 요때 부분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은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네. 근데 이런 이제 단계적으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 최근에 이제 이거 작년인가요? 스마트폰 네. 관련해서 삼성전자에서 앞으로 예상해서 이제 네. 디자인 공모해 가지고 이런 거에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면 이제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고 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스마트폰 이제를 만들겠다 이제 뭐 그렇게 해서 뉴스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올해에서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이런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휘어지는 네. 그런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그런 제품을 만들겠다. 뭐 이제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네. 스마트폰이 나오다 보니까 그쪽 방향을 틀었다가 네. 다시 이제 요런 쪽으로 제가 볼 때는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네. 즉 기존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돼서 되지 않을까 일단 보여집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만약에 이런 그 기술뿐만 분명히 이런 거를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글로벌 시장에 여러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을 거고요. 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IT 기업 1위는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거를 대량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거는 삼성전자밖에는 지금 없어요. 네.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이제 1위, 2위를
지금 현재 애플이 지금은 이제 1위를 이제 지금은 이제 1위에서 밀렸죠. 네. 애플이 이제 스마트폰에서 잘 나가고 있지만 만약에 이제 시대가 변해서 이런 용으로 바뀐다고 했을 때 충분히. 예, 바뀐다고 했을 때 바뀌면은 사고 싶겠죠. 그죠? 네. 뒤집을 수 있는 그죠. 시장 상황이 나오겠죠. 맞습니다. 기존에 우리 들고 다니는 이런 뭐 스마트폰 이렇게 딱딱한 거 네. 이런 거 말고 이런 걸 다 바꾸고 싶잖아요. 네, 그죠? 그쵸. 이게 저만의 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겠죠. 네. 즉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개발을 빨리 해라. 이렇게 삼성에서는 지시를 하지 않았을까. 네, 제가 볼 때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 시간을 벌려야 하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제가 여기다 이제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여기다 이제 써놨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우리가 아몰레드라고 그래서 네. 그 이제 이 휘어지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대량으로 생산해 가지고 이제 만들 수 있는 거는 아몰레드밖에 없다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네. 근데 그 관련주들이 원래 이제 올해 상반기에 삼성전자에서 투자를 한다고 그래서 네. 기대를 했다가 투자를 안 하니까 주가가 많이 빠졌었습니다. 네. 근데 2분기 하반기에도 이제 투자를 할 가능성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최근까지도 주가 빠졌었어요. 근데 요번에 애플에서 소송에서 지자마자 네.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왜? 삼성에서 이제 이쪽에다가 투자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기 때문에 네. 이쪽 종목들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즉 기관들이 최근까지 그렇게 많이 팔았던 뭐 이제 테라세미콘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3일 연속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네. 차트를 잠깐만 보면서 네.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기존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테라세미콘의 네. 이제 일봉 차트인데요. 최근 이 종목이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상장되고 나서 좀 올랐다가 네. 이때부터 이제 계속 밀리기 시작을 합니다. 1분기 실적이 좀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좀 올랐는데 네. 국민연금에서도 그때 당시 많이 사고 괜찮았었는데 최근에 뭐 이제 상당히 많이 밀렸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7월 달하고 8월 달, 네. 7월 달하고 8월 달은 주가가 옆으로 가던 시기였습니다. 네. 근데 이때 주가가 34,000원에서부터 22,000원까지 네. 12,000원 가까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네. 나왔단 말이에요. 즉 삼성전자에서 투자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근데 요번에 애플에서 투자를 한다고 해서 이날이었죠. 네. 장대 이날부터 양봉이. 해서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꼭 이 종목을 뭐 사야 된다 뭐 이거보다도 네. 삼성전자가 빨리 이런 그 애플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스마트폰이 네. 아닌 한 단계 더 넘어서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네. 좀 본때를 보여줬으면 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이 아직 네. 1심 재판부의 이 최종 판결이 남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삼성이 만약에 이제 판결에서 네, 지게 된다면 네. 이제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는 이제 모든 종목들은 이런 악재가 나오더라도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악재 관련된 그 손실이 얼마 정도 나올 거냐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나올 이제 실적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 보고 이제 대응할 수가 있는데 네. 요번에 이제 그 디자인 관련된 그런 특허 소송이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는 얼마든지 또 이제 모양을 좀 변형을 해서 새로운 제품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이제 생산을 해냈던 그런 제품들에만 좀 영향이 있고 네. 향후 생산해낼 그런 스마트폰 관련해서는 크게 영향이 없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손실이 이제 나오더라도 전체적인 삼성전자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좀 분명히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삼성전자가 뭐 분기당 뭐 한 6조씩 이렇게 버는데 돈을 네. 요번 소송에서 이제 걸린 금액이 배상하라는 금액이 1조 정도 됐었죠. 네. 그러니까 그 금액 자체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크지는 않고 제가 아까 자존심이라고 말씀드린 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영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문제가 될 거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못 팔까봐 네. 그 부분 때문에 그랬는데 네. 지금 당장은 이제 그런 못 팔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관련된 내용도 좀 이전의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고 요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요번 이제 3분기 실적이 이제 10월 한 7일 정도 되면은 네. 잠정 실적이 일단 나올 텐데요. 한 달 반 정도 지나면 나올 텐데 네.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어차피 좋게 나올 거기 때문에 주가는 좀 더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것 같고 네. 이런 악재에 의해서 주가가 출렁거리더라도 하방 경직성은 유지가 되고 좀 우상향하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것 같으니까 네. 너무 우리가 이 삼성전자의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흔들리지 말고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삼성전자를 좀 믿고 좋은 제품을 좀 나오기를 믿고 네.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소송에 관한 내용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한밤의 멘토 세 번째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시 후에요. 시청자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